그래서 이게 이야. 지금 보시는 게 아이고. 조금 무서운데요. 아니 이게 보조개입니까 이게? 보조개가 이게 뭐 귀엽다고 거의 생각했는데 화산 터진 뭐 부위 같은데 아 저렇게 생겼군요. 낭만 다트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의학 전문 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또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 주제는 오늘 뭔가요? 주제는 흔히 이렇게 신생아 딤플이 바로 딤플로. 보조개, 오. 보조개인데 이 네네. 엉덩이 위에 이 움푹 파인 보조개가 있는 아이들에게 네. 이름도 너무 어렵습니다. 네. 척수 이형성증. 이형성증. 네. 과연 어떤 질환인지 또 자세히 알려주실 오늘의 신경외과 신사부, 저번 시간에 모셨던 이주영 교수님. 오늘 주제가 네. 바로 척수 이형성증인데요. 네네네. 이렇게 잘 못 들어본 질환이에요. 아. 희귀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질환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수 이형성증 정말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네. 말 그대로 척수가 다르게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기형이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다 생길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보는 환자들은 허리와 밑에 꼬리뼈 부위가 가장 흔합니다. 아, 바깥쪽에 피부 결손이 있냐 아니면은 피부 결손이 없냐에 따라서 개방성, 잠재성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야. 지금 보시는 게 아이고. 조금 무서운데요. 아니 이게 보조개입니까 이게? 보조개가 이게 뭐 귀엽다고 거의 생각했는데 화산 터진 뭐 부위 같은데 아 저렇게 생겼군요. 요게 이제 개방성이고 네네. 그 다음 사진이 보면 요건 이제 피부 결손이 없는 아. 그런 이것도 조금 요건 약간 귀엽 네네네. 네. 진짜 잠재성. 네, 덮여 있는 혹이네요. 그런 네. 형태입니다. 이게 아. 어떤 형태이든 간에 결국 척수가 당겨지든가 혹은 네. 이제 지방종 같은 걸로 인해서 척수가 눌려가지고 음. 결국에는 발목, 발가락, 소변 보는 신경들이었고 음. 해서 걸음걸이가 이제 절뚝거리게 되거나 아. 감각이 저하되면은 이런에 상처도 잘 생기고 네. 그럼 이제 소변 보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얇은 관으로 소변을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나이가 들면은 요실금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네네. 매우 드물지만은 제일 무서운 거는 소변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방광의 문제가 결국에는 콩파, 신장까지 망가뜨리게 아이고. 되는 아주 무서운 아이고야. 일도 가끔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하지 마비에다가 또 오줌도 좀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아 이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텐데 척수 이형성증 이게 무서운 질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터넷에 워낙에 좀 무서운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평생 뭐 수술도 필요 없고 잘 크고 잘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딤플 괜찮아 보이는 딤플인데 제 외래에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네, 또 이지영 그러네요. 교수님께서 정말. 또 정확한 정보를 주신다니까. 먼저 개방성 척수 이형성증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방성 척추 이형성증은 이게 피부에 결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예전에는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는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꽤 굉장히 많이 흔한 그렇게 것처럼. 많네요. 근데 네. 이제 이게 가임기 여성한테 저희가 이제 엽산 복용을 강조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산전 진단이 발전이 되면서 실제로는 발병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5명 이하로 결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엽산을 꼭 먹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와, 그게 그러게요. 이런 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런 개방형 아기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대부분 다 알고 이제 준비를 하고 사실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태어나가지고 2, 3일 내에 왜냐하면 피부가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개방형에서는 뇌 기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두증이라고 해서 물이 차는 병, 그다음에 요 소뇌라고 하는 밑에 이제 그 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히아리 기형 이렇게 해서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잠재성 척수 이형성증 이건 또 어떤 질환입니까? 네, 잠재성 척수 이형성증은 피부에 이제 결손이 없는 상태고요. 잠재성의 경우에는 개방형에서 볼 수 있는 뇌병변은 전혀 동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나마 다행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걸 또 몰라가지고 부모님이 또 막 울면서 뇌도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딤플을 확인하는 것도 결국엔 사실은 잠재성 타입을 이제 확인하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대개는 궁뎅이골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파인 것들은 되게 의미는 없고요. 그게 괜찮은 거고, 이렇게 바깥쪽에 궁뎅이골 바깥쪽에 이 병변들이 있거나 혈관종이 동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저희가 스킨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손가락 같은 게 붙어 있기도 하고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딤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안쪽에 척수 쪽에 기형이 있을 가능성이 제법 있는 그런 이제 딤플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 나을 방법이 없는 건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신경외과 수술은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에 대한 손상은 주지 않으면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아까 지방종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척수를 당기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즉 결박을 해소하는 걸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누르네요. 안쪽으로 결손이 되었고 저 안에는 저렇게 척수 안쪽에 하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종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애기고, 그래서 얘는 궁뎅이에 봐도 이렇게 혹이 크게 있었던 애기고,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제 수술이 잘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연결되어 있던 거가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 있던 하얀 거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종도 거의 많이 제거가 되고, 사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수술이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중요한 거는 저 화면에 오른쪽에 유일하게 얼굴이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잘라도 되는지 자르면 안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10시간이나 걸린 수술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뭐 다른 하는 치료가 있는 건지,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끝인 건지. 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실은 아기들 중에는 발변형이 있거나 발마비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는 보조기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필요하면은 발에 대해 정형외과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방광 기능 같은 경우에도 갖고 나온 기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나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그때 또 비뇨기과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기들은 저랑 비뇨기과는 꼭 같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학과, 정형외과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도 환자들이 제대로 잘 치료가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네. 좀 궁금해요, 교수님. 네. 소변 기능 장애만 있어도 이게 돈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화장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야, 쟤는 맨날 왜 들어가서 싸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애들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좀 힘들어하고요. 근데 제가 애기들 만나면은 너는 좀 다른 거다. 이형성이었잖아요. 다르게 생긴 건데 너는 정말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남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큰 일을 잘 해낸 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우리 꼬마 중에 한 명이 얘는 개방성 척수 이형성증으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틀째 수술을 했던 애기고, 근데 이제는 뭐 5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 외래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위해서 환자 혈액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만 4살이죠. 저도 사실 피 뽑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위해서 피 뽑는 건 없더니 했더니 얘가 너무 용감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 그래서 4살이면은 네. 울고불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도 빨리 돌고, 그래서 우리 꼬마는 얼마 전에 외래 왔었는데 장래희망 파티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밝고 똑똑하고 정말 착한 애들,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또 야심차게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신경외과 신사부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